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거북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호동과 낭랑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 꽂히자 한 군사가 붉은 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명중이요. 호동 왕자는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화살을 쏘았어요. 이번에도 빠르게 날아간 화살은 관역 항복판에 정확히 꽂혔지요. 호동 왕자는 고구려 대무신 왕의 아들이에요. 대무신 왕은 자식을 여럿 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무예 실력이 뛰어난 호동 왕자를 가장 사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호동 왕자를 보고 어진 왕이 될 거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호동 왕자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호동 왕자의 어머니는 후궁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미 왕비의 아들이 태자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리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라 법에 따른다면 후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지 않은가. 호동 왕자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글펐어요. 하루는 대무신 왕이 호동 왕자를 불러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동부여 개마국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고구려 땅을 넓혔지만 일일이 돌보지 못하고 있다. 나 대신 네가 동부여와 개마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호동 왕자는 매우 기뻤어요. 대무신 왕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그만큼 자기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호동 왕자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딸까닥 말을 달려 고구려와 낭랑국이 맞닿는 지역에 이를 때쯤 호동 왕자는 화려한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낭랑국 왕 최리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에 나온 것이었지요. 낭랑국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 고구려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어요. 대무신 왕은 낭랑국을 치려고 여러 차례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낭랑국에서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올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철저히 방어하곤 했답니다. 호동 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왕의 사냥 행렬을 보았어요. 비상과 황금으로 장식한 말에 탄 남자가 눈에 띄었지요. 그 남자는 몸집이 큰데다 눈빛은 마치 불을 뿜는 듯 했어요. 아, 저 사람이 말로만 듣던 낭랑궁 왕 최리로구나. 호동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낭랑궁 왕 최리는 무예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포악해서 낭랑국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호동 왕자는 말없이 낭랑국 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 행렬을 뒤따르던 한 젊은이가 최리를 향해 몰래 활을 겨누는 게 아니겠어요? 아, 등 뒤 조심하세요. 호동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깜짝 놀란 최리가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젊은이가 활 시위를 당겼어요. 호동 왕자는 그 젊은이를 향해 잽싸게 화살을 쏘았지요. 호동 왕자가 쏜 화살은 젊은이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고 젊은이는 가슴을 움켜쥐며 죽고 말았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최리가 호동 왕자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소 젊은이. 젊은이는 누구이기에 나를 구해주었는가. 저는 고구려 왕자 호동이라고 하옵니다. 고구려라는 말을 들은 최리는 눈썹을 한순간 꿈틀했어요. 하지만 얼른 누구부터리고 호동 왕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요. 오, 호동 왕자, 과연 소문을 듣던 대로 활솜씨가 뛰어나구만. 만나서 반갑소. 나는 낭랑국 왕 최리라 하오. 낭랑국 대왕님을 이렇게 뵙자 영광입니다.
호동 왕자가 깍듯이 인사하자 체리의 기분은 더욱 좋아졌어요. 강대국의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겸손하곤 인물도 좋고 무예 실력도 뛰어나고 참 멋진 젊은이인데 고구려 왕자라니 아쉽도다. 체리는 호동 왕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호동 왕자 잠깐 대궐에서 쉬었다 가지 않겠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소. 뜻밖의 초대를 받은 호동 왕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불모로 잡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천하에서 제일 강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번번이 낙랑국에게 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 이 기회에 낙랑국 대궐에 들어가 비밀을 알아내야지. 호동 왕자는 체리를 따라 낙랑국 대궐로 들어갔어요. 체리는 곧 호동 왕자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진채상에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잔치의 흥을 돋아주었지요. 잔치에 모인 사람 모두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장막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인을 본 호동 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리따운 여인은 바로 체리의 딸 낙랑공주였어요. 낙랑공주도 호동 왕자를 보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저분이 호동 왕자님이시구나. 참 늠름하고 지혜로워 보이시는걸. 그날 밤 호동 왕자는 아무도 모르게 낙랑공주를 찾아갔어요.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낙랑공주는 호동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낙랑공주도 호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꽉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낙랑국 대궐 안에 금세 퍼졌어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두 사람에 대해 수군거렸지요. 어제는 나란히 호숫가를 거닐더군요. 어젯밤에는 공주님이 왕자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왕자님이 공주님께 꽃을 주시던걸요. 드디어 소동 왕자는 용기를 내어 낙랑 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비록 적국의 왕자입니다만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낙랑 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호동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두 사람 앞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언제나 왕자님과 함께하겠어요. 호동 왕자가 낙랑 공주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체리는 매우 기뻤어요. 호동은 고구려 왕의 후궁의 아들이라 어차피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내 사위로 삼은 다음 고구려를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난 낙랑공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도 되는 거야. 나중에 호동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내 딸은 고구려 왕비가 될 테고. 낙랑공주는 이미 아버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욕심이 많고 포악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낙랑공주는 아버지와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공주님 무슨 걱정이 있나요? 낙랑공주는 호동 왕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바마마는 백성들을 너무 모질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범마마께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냥터에서 아범마마를 죽이려던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낭랑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호동 왕자는 안타까웠어요. 아빠마마라면 낭랑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호동 왕자는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공주님, 고구려는 낭랑국과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지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고구려 군사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도 낭랑국에서 어느새 눈치를 채고 막아내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비밀을 있는 듯한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낭랑국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낭랑공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낭랑국에게는 보물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자명고라는 북과 뿔필이랍니다. 자명고는 멀리서 적군이 나타나면 스스로 둥둥 소리를 내어 알려준답니다. 특히 자명고가 없다면 낭랑국은 결코 고구려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낭랑공주의 말을 들은 호동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고구려가 낭랑국을 정복해도 낭랑국 백성들이 결코 다치는 일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공주님과 혼인하겠습니다. 호동 왕자는 낭랑 공주와 이렇게 약속하고 고구려로 돌아갔어요.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 왕자는 대무신 왕에게 자명과 뿔필이에 대해 말했어요. 오호, 세상에 그런 북과 뿔필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지금까지 낭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대무신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다. 이번에 낭랑국을 치러 갈 때 네가 총대장을 맡아라. 아무래도 네가 낭랑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호동 왕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나라를 앞장서서 치러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호동 왕자가 슬퍼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호동아, 만약 다른 사람이 총대장이 된다면 낭랑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지도 모르잖니. 그러니 네가 앞장서서 낭랑국 사람들을 보호해주렴.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호동 왕자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어요. 대무신 왕의 명령에 따라 총대장이 되어 고구려 군대를 지휘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낭랑공주님, 다가오는 보름날 내가 이끄는 고구려군이 낭랑국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 뜨면 고구려군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 미리 자명고를 찍고 뿔필이를 못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맹세컨대 결코 낭랑국 백성들을 다치게 하진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낭랑공주는 안절부절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호동 왕자가 일러준 보름달이 되었지요. 고민하던 낭랑공주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호동 왕자님은 너그러운 왕이 되어 낭랑국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아바마마의 목숨도 지켜주시겠지. 낭랑공주는 뿔필이를 망가뜨린 뒤 살금살금 자명고가 걸려있는 두각으로 걸어갔어요. 두각 위로 휘영찬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떠듣기 전에 자명고를 찢어야 아마마마 용서해주세요.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든 낭랑공주는 눈을 질끈 감고 자명고를 내리그었어요. 푹. 자명고는 그대로 쭉 찢어지고 말았지요. 낭랑국으로 향하는 호동 왕자는 불안했어요. 낭랑공주가 자명과 뿔필이를 없애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이번에도 낭랑국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지 않았더라도 공주를 미워하지 않으려 다짐했어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 떠오를 때쯤 고구려군은 무사히 낙랑국 국경을 넘었어요. 여느 때와 달리 낙랑국 군사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낙랑공주가 약속을 지켜주었구나. 용기를 얻은 호동왕자는 우렁차게 외쳤어요. 고구려 군사들이여, 때가 왔다. 쳐들어가자. 호동왕자는 힘차게 말을 몰고 낙랑국 대궐로 들어갔어요.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아 파도처럼 몰려 들어갔죠. 폐하 호동 왕자가 고구려군을 이끌고 쳐들어 왔습니다. 낙랑국 명철이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멀리서 비명소리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날라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럴 수가, 어째서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느냐. 최리는 자명고가 걸린 두각으로 달려갔어요. 두각에 도착한 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찢어진 자명고 앞에는 낙랑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지요. 낙랑공주는 아버지를 보자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아바마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바마마와 조국을 배신했다이다. 그제서야 모든 사정을 알아차린 최리는 분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최리는 장검을 뽑아들고 엄하게 말했어요. 너는 이 나라의 공주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했으니 죽음으로써 빛을 갚아라. 그러고는 눈물을 머금고 장검을 내리쳤어요. 낙랑공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지요. 고구려군은 잠에서 덜 깬 낙랑국 군사들을 쉽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도 전에 낙랑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답니다. 우와, 고구려 만세. 절대로 낙랑국 백성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도 말아라. 물건을 빼앗지도 말고 집을 부수지도 말아라. 싸움에서 이긴 호동 왕자는 대궐을 샅샅이 뒤지며 낙랑공주를 찾았어요. 자명고와 걸린 두각 앞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호동은 얼어붙은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찢어진 자명고 옆에 숨을 거둔 두 사람이 누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낙랑국 왕 최리였고 또 한 사람은 애타게 찾던 낙랑공주였어요. 아, 공주님, 결국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대무심 왕은 호동 왕자가 낙랑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나 호동 왕자는 점점 변해갔어요. 화를 쏘지도 말을 타지도 않고 결국 뭣도 하지 않은 채 낙랑공주가 즐겨 부르던 노래만 흥얼거렸어요. 대무심 왕은 매우 실망했어요. 평소 호동 왕자를 미워하던 왕비와 태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호동 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호동 왕자는 왕이 되려는 욕심에 폐하를 몰래 죽이려 합니다. 호동 왕자는 낙랑국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낙랑국 왕이 되어 고구려를 치료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대무심 왕도 차츰 호동 왕자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호동 왕자의 슬픔은 더욱 깊어갔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만들고 아버지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다니 결국 호동 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고 싶었던 거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호동 왕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랑공주를 보았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꼭 껴안았어요.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의 가슴 아픈 사랑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책은 다 읽었는데요. 이제 책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호동 왕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후궁이라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무신왕은 그동안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낙랑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낙랑국의 왕을 쏘려던 백성을 보고 호동 왕자가 활을 쏘아 그 백성을 맞춰 주어서 목숨을 건진 체리가 이제 호동 왕자를 낙랑국 대궐에 초대했고 거기서 낙랑공주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랑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낙랑공주를 호동 왕자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 내어 청혼을 했지요. 그리고 청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체리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욕심 많고 포악해서 그 낙랑국 공주도 아버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고 호동 왕자가 낙랑국을 이길 수 있게 해주면 낙랑국 백성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자 낙랑국 공주는 그 자맹고와 뿔피리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었고 결국 뿔피리를 망가뜨리고 자맹고를 찢어 고구려군이 이겼지만 애타게 찾던 낙랑공주는 체리의 장검에 맞아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서야 둘의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